오늘날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이제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감히 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미사일의 성능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이지스함과 잠수함의 수도 빠르게 늘고 있으며 곧 항공모함까지 보유하게 될 예정이며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까지 직접 제작할 정도로 그들과 양모드에서 한국은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그리 대단한 한국 군사력의 숨은 저력은 최첨단 장비들이 아닌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현역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를 못지않게 중요한 이들이 또 있습니다. 이를 전사들은 모두 최소 2년 이상의 실전 군사 훈련 및 군생활을 마친 사람들이며 각각 소총수부터 박격포 그리고 탱크나 자주포 운전수까지 전쟁에 사용되는 한 가지의 필살 무기를 국제 선수들을 능가하는 축구 실력과 함께 최소 2년간 매일같이 단련한 마스터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군인이란 사람을 죽이는 킬러들입니다. 그리고 군대라는 곳은 그것을 거대한 조직과 장비의 힘으로 최대치의 파괴력으로 해내기 위해 존재하는 곳으로 그곳에 소속된 이들은 모두 말하자면 프로페셔널 킬러들인 것입니다. 마치 학원을 다니듯 돈은 옆방과 제 나라에서 그렇게 하듯 주월 출근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회와 격리되어 실제 전사의 삶을 살며 대략 2년 동안 완벽한 킬러로 길어지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를 킬러들을 예비군이라고 부르는데 대한민국에는 이런 킬러들이 무려 275만 명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사기밀 뉴스 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사시 별도의 훈련 따위도 필요 없이 모두 총을 쏠 줄 알고 박격포를 다루거나 탱크나 장갑차를 볼 수 있는 사람들 또는 전투기를 띄우거나 이지스함 같은 전투함에 올라파 즉각적으로 실전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 무려 2,705만 명이나 우리 국민 중에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6.5 당시 우리가 인간 파도 또는 인해 전술이라고 불렀던 중공군의 수는 불과 18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12배가 넘는 수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군은 대략 나이 33살 전후까지만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나이가 많게는 60대가 되어도 전투력 방방한 아저씨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예비군급으로 전투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남자들의 수는 아마 대략 1,000만 명에 육박할 겁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성인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현재 현역 킬러이거나 한때 킬러였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예비군들에 대해 한 가지 커다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들은 전투력이 약할 것이라는 생각에 바로 그것입니다. 그건 마치 개념 없는 군인들이 자기들이 넥타이 메고 배 나온 아저씨들보다 싸움을 잘할 것이라고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그 아저씨가 군대 다녀온 사람일 경우에는 택도 없습니다. 예비군들이 약하다는 오해를 받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바로 그 스타일에 있습니다. 훈련받는 스타일이 세상에서 감히 예비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그들은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때 자기가 속해 있던 소대에 서서 살아있는 신진말년 병장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들 한때 자신의 조직에서 우두머리들이었던 과거가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발을 들일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동원 훈련 갔는데 마치 어제 태어난 것 같은 귀염둥이 이병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들 속에 잠자고 있던 중 2명이 고개를 들고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동원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은 훈련의 형태나 교관의 명령에 내용과는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움직입니다. 아주 느리게 총도 대충 쏘고 집합하는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고스트를 능가하는 짱박히게 기술을 사용하여 마치 땅바닥에 자석을 댄 것처럼 누워서 잠을 자면서 보냅니다. 때문에 이를 중력 호랑이들은 마치 그 모든 사기와 전투력의 세월과 함께 모두 상실해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 영혼 속에 잠자고 있는 구야수의 DNA 킬러의 본능은 단번에 소환시킬 수 있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주기 퇴소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이들은 미국 네이비실에 부럽지 않은 세계 최적의 전사들로 무릎 기채 닿기도 전에 변신하고 현역들은 꿈에도 못 꾸는 극강의 전투력을 보여주는데 이들이 각성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예는 아주 많습니다. 반대로 모지역 예비군 훈련 때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던 예비군 선배가 못마땅했던 한 교관은 마치 그때엔 60 관련 교육을 하고 있던 때여서 선배님의 60분에는 가이드를 아십니까? 라며 비꼬는 투로 말했는데 그 말을 듣던 예비군은 아무 말도 없이 M60 앞으로 가 정말 순식간에 M60을 그냥 분해도 아닌 특수부대를 가두는 제조립은 내가 해라 하며 조교에게 던져줬는데 그걸 조립할 줄 몰랐던 조교가 예비군에게 싹싹 빌며 도움을 청하자 또 우리 사람 좋은 예비군은 다시 조립을 해준 것은 물론 특수 분해하는 방법도 친절히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데 덕분에 조교는 자기 대대에서 유일하게 60 특수부대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비군은 나중에 알고 보니 군 생활 2년 내내 160만 들고 다녔던 병사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예비군들이 훈련에서 현역들을 털어버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훈련에서는 24인용 텐트를 쳐야 했는데 당연히 예비군들은 또 좀비 모드가 되어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더니 훈련 책임자가 텐트 빨리 치면 그늘에서 쉬어도 좋다는 말이 있자마자 순식간에 또 각성하더니 현역들 한 개 설치할 동안 그 주변으로 무려 4개를 설치해버리고 모두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재빨리 동면에 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사격 훈련에 소극적이었던 예비군들에게 중대장이 조기 퇴소를 약속하자 갑자기 예비군들은 스나이퍼가 되어 영정도 제대로 받지 않는 소총을 들고 무려 70%에 육박하는 명중률을 보이고는 밥을 쿨하게 조기 퇴소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예비군들은 전역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것 같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남자라면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군복을 입는 순간 모든 전사 프로그램이 순식간에 자동 업로드 및 폐지되어 버리고 조기 퇴소라는 음성 명령어가 고막에 입력되는 순간 내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으며 머리가 아닌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모든 훈련의 기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 예비군들이 해외에서 정말 유명해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1992년 4월 거의 일주일 동안 미국에서는 온 도시가 불타오르고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폭동이 있었습니다. 미국 백인 경찰들이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 남성을 고속도로 옆에서 별 이유도 없이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구타한 사건 때문에 흑인들이 들고 일어난 것인데 엉뚱하게도 그 불똥이 해외에 위치한 한인타운으로 번졌습니다. 흑인들은 평소 미국 사회의 약자였던 한국인 교포들을 제물 삼아 그들의 상점으로 몰려가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한국인들에게 대신 분풀이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부족했던 뇌에 의해 경찰 병력들 중 대부분이 베벌리 에이즈 등 대량의 부자 동네들을 위주로 돌리다 보니 당시 코리아타운은 그야말로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꼼짝없이 흑인들의 약탈과 분풀이 대상이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경찰까지 버린 코리아타운을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폭도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당시 코리아타운에서 사람 좋은 얼굴로 세탁소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던 그 배불뚝이 한국 아저씨들이 사실은 전부 살벌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전사들이며 그리고 그중 일부는 베트남전에서 사신이 되어 날아다녔던 무시무시한 전투 괴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폭도들이 코리아타운으로 몰려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국인들은 즉시 각성하고 일사불란하게 행동에 돌입합니다. 자체 연락망을 통해 남자들을 모두 소집하는데 소집 불과 4시간 만에 지휘 체계가 완성되었고 소집품 6시간 만에 듣기에 따라 보직 분류가 완료되었으며 소집 수풀 4시간이 채 넘기도 전에 완전한 군대 조직이 정말 순식간에 완성되었습니다. 소총수와 저격수들 그리고 전지 구축과 보급 라인까지 완벽하게 구축하였습니다. 아마 그때 교포분들에게 탱크와 자주포들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즉시 배치하여 운용했을 것입니다. 이때 헬기를 타고 코리아타운 주변을 날아다니며 당시 상황을 전하던 미국 방송 뉴스들을 통해 이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인들은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는 쇼크를 먹었습니다. 전쟁 참여 경험이 있던 당시 한 기자는 이 광경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건물 옥상에 진지를 구축했고 그 옥상마다 스나이퍼들이 거리를 내려다보며 조준하고 있으며 이들 한국인 전사들은
모두 손에 든 소총을 그리고 허리에는 권총을 차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만든 진지나 대공 초소들은 모두 그냥 민간인들이 급하게 어설프게 만든 게 아니라 잘못 뛰어들었다가는 순식간에 포위가 되어 순간 벌집이 되어버리는 엄청난 군사적 전문성을 가진 구조로 구축되어 있어 너무도 놀랍습니다. 해당 뉴스가 방송을 통해 전해진 직후 흑인들 사이에서는 지금 코리아타운 근처에 가면 죽는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고 합니다. 한국의 숨은 전투력은 평범한 일상의 모습 속에 숨어 있습니다. 동네에서 흔히 보이는 아저씨들, 이마트에서 반쯤 졸린 눈으로 카트를 끌며 가족과 함께 쇼핑 나온 아저씨들, 택배 배달해주거나 친절히 보험에 대해 설명해주는 아저씨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무실에서 얌전히 넥타이 매고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아저씨들 대부분은 만약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면 앞서 일의 폭동 때의 경우에서 보았던 것처럼 순식간에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투 괴물로 변해버릴 수 있는 잠자는 호랑이들입니다. 이런 사신들이 대한민국에게 275만 병이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적이든 간에 한국 땅에서 우리와 전면전을 할 경우 호텔 캘리포니아처럼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있으나 절대 살아서 이 땅에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예비군들의 전투력을 의심합니까? 이들은 그저 조기 퇴소가 걸려있지 않다면 그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을 뿐이며, 그리고 그게 뭐든 간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뿐입니다. 이 땅의 최종 방어선이자 영원히 녹슬지 않은 코리안 괴물 질럿대 대한민국 예비군을 응원합니다. 군사기밀 뉴TV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